시쿵 시즌5 문학으로 삶을 나누고 문학으로 세상을 건너가는 김은자 시인입니다. 시쿵 시를 읽으면 사람이 보이고 세상이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가 삶이고 우리가 사는 우주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더해서요, 삶과 본질을 탐구하고 통찰하게 해주기까지 하니 말이에요. 시의 힘이 큽니다. 문학으로 삶을 논하고 문학으로 세상을 함께 건너가는 시쿵의 김은자입니다. 꽃샘 추위가 이렇게 저렇게 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근데 봄이 뭐 어디 바본가요? 발 앞까지 왔는데요. 손 내밀면 잡힐 듯 한데요. 좋은 시 한 편 읽으면 하루가 힘이 나기도 하죠. 가끔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요. 전율이라고 할까요? 감동이라고 할까요? 삶의 촉진제가 되기도 합니다. 뭐 그것 하나로 끝나는 것은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쿵 이 시간이 귀한 것 같습니다. 시로 인한 전율, 이 해피바이러스를 나 혼자만 간직해서야 되겠나요? 시를 통해서 위로받은 만큼 누군가에게 위안을 주고 줄 수 있기를 소망해 보는 시간. 세상에 보이지 않는 면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간절함과 설렘을 동시에 이야기해보는 시간. 시쿵, 오늘도 시의 깃발을 높이 들어 올려 보겠습니다. 봄이라는 말은 보다라는 말의 어원에서 시작되었다고 해요. 만물이 소생하는 모습, 새로운 것을 본다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는데요. 갑자기 박노해 시인의 내 인생의 모든 계절이란 시가 있거든요. 그 시의 한 부분이 생각납니다. 봄은 볼 게 많아서 봄,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봄. 여러분은 볼 것이 많은 요즘이신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봄이 여러분 앞에 와 있는지요? 정말 봄이면요, 볼 곳이 많아집니다. 봉긋이 피어나는 연두 잎들의 행진, 바람을 타고 코끝을 어지럽히는 라일락 향기, 아주 작은 벌레들까지도요, 왜 이렇게 부산하게 보이는지요? 새소리도 정겹게 들리는 것이 봄입니다. 봄은 온 것 같지 않고 치맛자락만 언뜻언뜻 보이는 것 같은 긴가민가 하는 것 같은 요즘이지만 지난 겨울이 얼마나 추웠어요. 혹독하게 춥고 눈도 눈폭풍이라고 할 정도로 많이 내려서 그런지요, 봄을 더 기다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봄날이 오면 무엇을 할 예정이신지요? 누가 나에게 물어보면요, 뭐 딱히 할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밖에 의자를 하나 내놓고 볕따순 봄볕에 앉아있는 하나만으로도, 초록을 막 튀어내는 나무를 보면서 생명력을 느끼는 것 하나만으로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봄길을 걷는 것이 꿈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봄은 우리에게 주는 희망의 요소가 남다르게 큰 것은 확실합니다. 봄에 관한 시,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기도 했겠습니다만 오늘은
조금 색다른 시를 준비해봤습니다. 신동엽 시인의 봄의 소식이라는 시인데요. 신동엽 하면은 1960년대 김수영 시인과 함께 대표적인 민중 시인이기도 했었습니다. 이 시를 보면요. 어떻게 이런 시를 그 시대에 썼나 싶을 정도로 시대를 앞선 시예요. 역시 신동엽 하는 시인데요. 신동엽 시인의 봄의 소식 함께 들어볼까요? 봄의 소식 신동엽. 마을 사람들은 되나 안 되나 쑥덕거렸다. 봄은 발병 났다커니 봄은 위독하다커니 눈이 휘둥그레진 수소문에 의하면 봄은 먼 바닷가에 갓 상륙해서 동백꽃 산모퉁이에 잠시 쉬고 있는 중이라는 말도 있었다. 그렇지만 봄은 맞아 죽었다는 말도 있었다. 광증이 난 악한한테 몽둥이 맞고 선지피 흘리며 거꾸로 지더라는. 마을 사람들은 되나 안 되나 쑥덕거렸다. 봄은 자살했다커니 봄은 장사진에 버렸다커니. 그렇지만 눈이 휘둥그레진 새 수소문에 의하면 봄은 뒷동산 바위 밑에 마을 앞 개울 근처에 그리고 누구네 집 울타리 밑에도 몇 날 밤 우리들 모르는 새에 이미 숨어와서 봄 단장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도 있었다. 아이고, 맞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뉴욕 일원의 지난 겨울 한파와 폭설, 어디 봄이 올 것 같던가요? 요즘 우리가 그렇잖아요. 왜 꽃샘추위는 또 이렇게 질투가 심한 건지요? 왜 이렇게 봄이 더디 오는 거야? 그런데 시인이 말해주고 있네요. 이 바보야, 봄 벌써 와 있어. 라고요. 비유와 상징적인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확실한 것은요. 봄이 벌써 우리 곁에 와 있다는 겁니다. 시인도 시를 그렇게 풀어가고 있어요. 봄이 올 것인지 쑥덕거리는 마을 사람들 이야기를 시작하면서요. 봄이 발병이 났다느니 위독하다느니 하는 세 번째 연을 지나서 시가 진행되면서 점점 더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번째 연에서는요. 봄이 자살을 했다커니 장사를 지냈다커니 이렇게 말하지만요. 그렇지만으로 시작하는 마지막 연이 클라이막스입니다. 클라이막스가 저는 전율할 정도로 마음에 듭니다. 그렇지만 눈이 휘둥그레진 새 수소문에 의하면 정말 그러니까 굿뉴스인 거죠. 봄은 뒷동산 바위 밑에 마을 앞 개울 밑에 너희 집 장롱 아래에 차곡차곡 해놓은 겨울 올 밑에 꺼내야 할 봄 옷 밑에
벌써 찾아와서 봄단장하고 있는 중이야. 라는 식이요. 그러니까 봄이 올 거냐 말 거냐. 갑자기 추워지고 3월인데 아니 눈발도 좀 내리고 이 봄이 오는 거야? 우리 요즘 같은 날씨에. 아 무슨 소리야. 봄 벌써 왔어. 너희 집 울타리 밑에 벌써 숨어 들어왔을 것. 숨어 들어와서 봄단장하고 있는 걸. 며칠 지나봐. 목련이 확 피어날걸? 이라고 희망을 선사하고 있네요. 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새로운 생명, 새로운 희망, 그것들의 상징이 봄입니다. 물론 이 시에서는요, 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시대가 그러니만큼 봄이 어두운 시대에 묻혀버린 민주주의를 간절히 바라는 표상으로 말했습니다만 그 시대가 아닌 지금 이 계절에 딱 맞는 시이기도 합니다. 자유와 평화는 인간들이 아무리 억눌러도 자연의 이치처럼 오고야 만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면서 옛다 봄 하고 선사하는 것 같은 그런 시입니다. 그러게요. 집 앞 정원 돌 밑에도 나뭇가지 옆구리에도 수소나 싹이 피어있던데요. 금세라도 툭 튀어날 것만 같은 태세로 피어있던데요. 봄이 오면 여러분들은 어떤 꽃을 심을 예정인지요? 봄이 오면 올해는 만나지 못했던 친구를 만나야지 꿈을 꾸는 분들은 없으신지요? 이 시를 나눈 이 잠시 이 짧은 시간이 봄을 더 설레이게 만들어줍니다. 봄이 와 있으니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온 봄을 잘 맞이해주는 일 같습니다. 이 시를 쓴 신동엽 시인은요. 1930년에 충남 부여에서 태어났습니다. 민족 참여 시인으로서 4.19 혁명과 민주주의 통일의 열망을 60년대 시대상과 함께 시로 그려낸 시인이에요. 1959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이야기하는 쟁기꾼의 대지로 등단했는데요. 38. 정말 시의 그 천재 같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일찍 요절을 하네요. 기형도 시인도 그렇고요. 또 박인환 시인도 그렇고요. 38세의 젊은 나이에 간암으로 별세합니다. 대표작으로는 껍데기는 가라. 이건 정말 대단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또 소개할 날이 있겠죠. 그 외에 금강,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등 여러 편이 있고요. 강렬한 민족 서사시를 남긴 시인입니다. 그의 문학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1982년에 신동엽 창작기금, 그러니까 신동엽 문학상이 제정되었는데요.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토착적인 정서에 그 담아낸 리얼리즘이 지금 그 시를 읽어도 통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를 많이 썼어요. 한국 시문학사에 지금까지 큰 감동과 영향력을 주고 있는 시인입니다. 봄 하면은 아랑곳하지 않는 것. 더 이상은 눌리고 참을 수 없어서 터져나오는 독백 같은 것이 봄이기도 합니다. 그런 시 한 편 나눠볼까요? 오규원 시인의 봄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낭송은 붉은 작업실 문학회 회원이면서 뉴저지 팰리사이드 파크에 거주하는 하트 김 시인이 하겠습니다. 봄, 오규원. 저기 저 담벽, 저기 저 라일락, 저기 저 별, 그리고 저기 저 우리 집 개의 똥 하나. 그래, 모두 이리 와. 내 언어 속에서 서라. 담벽은 내 언어의 담벽이 되고, 라일락은 내 언어의 꽃이 되고,
별은 반짝이고 개똥은 내 언어의 뜰에서 굴러라. 내가 내 언어에게 자유를 주었으니 너희들도 자유롭게 서고 앉고 반짝이고 굴러라. 그래, 봄이다. 봄은 자유다. 자, 봐라. 꽃 피고 싶은 놈은 꽃 피고, 잎 달고 싶은 놈은 잎 달고, 반짝이고 싶은 놈은 반짝이고, 아지랑이고 싶은 놈은 아지랑이가 되었다. 봄이 자유가 아니라면 꽃 피는 지옥이라고 하자. 그래, 봄은 지옥이다. 이름이 지옥이라고 해서 필 꽃이 안 피고 반짝일 게 안 반짝이던가. 내 말이 오르면 자유다. 마음대로 뛰어라. 시를 듣기에는요, 봄을 맞아서 생명력 넘치는 그런 봄의 풍경을 묘사한 것 같이 그렇게 보이는데요. 그렇지만 이 시를 잘 곱씹어 보면요, 꼭 봄 풍경만을 얘기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봄이 아닌 다른 어떤 것과 관련시키면서 새로운 의미를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시의 이중구조이기도 한데요. 사실 그런 것에 더 감동이 커지는 거거든요. 시작은 담벼, 라일락, 별, 개똥을 말하면서 너희들도 자유롭게 서서 앉고 반짝이고 굴러라. 그래 봄이다. 라고 풍경을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하나 봄에 잘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나 싶었는데 말이에요. 두 번째 연에서는 조금씩 과감해지기 시작합니다. 봄이 자유일 수도 있고 지옥일 수도 있다네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죠?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봄에는 놓아주자. 푸를 것들은 푸러지고 붉을 것들은 마음껏 붉어질 수 있게 그 어떤 언어로 구속하지 말자. 뭐 이런 말을 같은데요. 그전 간섭에서 좀 벗어납시다. 라는 말이겠죠. 그 어떤 구속도 하지 않을 테니까 꽃 피고 싶은 놈은 꽃 피고 입 달고 싶은 놈은 입 달고 반짝이고 싶은 놈은 실컷 마음껏 반짝이라 라는 말입니다. 봄이라는 것에요, 내가 천국이라 말하든 뭐 지옥이라고 말을 하든 명명하든 필 것들이 안 피고 반짝일 것들이 안 반짝이는 거는 아니잖아요. 시인의 말대로. 시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말이 오르면 자유다. 마음대로 뛰어라. 라고 확 풀어줍니다. 이 말이 참 가슴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면서요. 사물이든 자연이든 사람이든 겨울을 지나온 것들이요. 이제 봄이 왔습니다. 마음껏 자유를 만끽하십시오. 라고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봄의 자유로움을 참 감각적인 언어로 풀어줬어요. 이 시는 단순히 계절의 변화를 묘사한 건 아니고요. 언어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의 상태, 그 봄을 형상화해준 작품입니다. 자유다, 마음대로 뛰어라 라는 말에서 카타르시스가 느껴지잖아요. 현대인들의 이 닫힌 틀과 고정관념에 시원하게 펀치를 날려준 시입니다. 이 시를 소개하면서 제가 느낀 건요, 우리 삶이 그런 것 같아요. 누구나 각자의 틀이 있고 각자의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이것만은 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확 풀어버렸을 때, 그때 참 더 많은 것을 얻을 때가 많이 있고요. 더 행복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런 기분 느껴본 적 있으신지요? 모쪼록 마음껏 이번 봄에는 자유를 실컷 호흡하는
그런 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를 쓴 오규원 시인은요, 한국의 모더니즘 대표 시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아마 한입의 여자라는 시가 많이 알려졌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 시를 또 사랑했죠. 사랑에 빠진 많은 분들이 그 시를 이용하기도 하고요. 나는 한 여자를 사랑했네. 물풀의 나무 한입같이 쬐그만 여자, 그 한입의 여자를 사랑했네. 그렇게 시작하는 시인데요. 많이들 아실 겁니다. 우기원 시인은 시인으로도 유명하지만요, 한국 예대 문예창작과 교수를 지낼 당시에 수많은 문인들을 길러낸 교육자로도 유명합니다. 그의 저서인 현대시작법 문학과 지성사에서 나왔었는데요. 그 실론집은요, 서울예대 문예창작과 학생뿐만 아니더라도 시를 쓰려는 습작생들에게 바이블처럼 여겨지면서 정말 많이 읽히고 여전히 공부되고 있는 책입니다. 1941년 경남 밀양에서 출생했습니다. 부산 사범대학교를 거쳐서 동아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고요. 1965년에 현대문학의 겨울나그네라는 시가요, 김현승 시인에게 추천을 받아서 등단했습니다. 시집으로는 사랑의 감옥, 토마토는 붉다, 아니 달콤하다, 새와 나무와 새똥, 그리고 돌멩이 등이 있습니다. 현대문학상, 연암문학상, 이산문학상,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문학 뉴스 한 꼭지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 뉴스인데요. 박인환 시인, 참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시죠. 문학을 좋아하는 뉴욕 동포들도 사랑하는 시인이기도 한데요. 한국 시문학사의 모더니즘 문학을 대표하는 시인이기도 합니다. 박인환 시인의 작고 70주기가 올해라고 하는데요. 탄생 100주년을 맞아서 그의 문학세계와 시대정신을 기리는 추모 행사가 인제와 서울에서 각각 이어진다고 합니다. 박인환 시인은 강원도 인제 출신입니다. 박인환 시인 하면은 모더니즘의 기수이기도 하지만요, 노래가 된 시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특별히 사랑받는 노래, 여러분들도 잘 아실 텐데요. 그때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뭐 이런 노래요. 세월이 가면이라는 시가 노래되어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었죠. 인제군 문화재단은 이번 달 박인환 시인 작고 70주기 추모 주간으로 운영을 하고요. 시인의 고향인 강원자치도 인제와 영면지인 서울 망우동 일원에서 다양한 추모 프로그램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추모 주간 동안에 인제 박인환 문학관에서는 헌화 공간과 방명록이 마련되어서요, 누구나 헌화할 수 있고 방명록에 이름을 적어 놓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한국을 방문하시는 기간과 맞물리면 강원도 인제 박인환 문학관 참 볼 것 많습니다. 잘 꾸며놨어요. 저도 지난 가을에 다녀왔습니다만 거기서 시인이 대표작인 목마와 숙녀, 세월이 가면 등을 떠올리면서 그의 문학세계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나요? 한국 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시인의 작품과 삶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것은 축복된 시간입니다.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서 시인의 생애와 작품 세계를 조명하는 기념 전시 기록화 사업을 이번 주간만이 아니라요, 연중 추진한다고 합니다. 시인의 문학적 성과를 학문적으로 재조명하기 위한 박인환상 학술 분야 공모전 등도 개최하고요. 오는 7월까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오는 가을 9월에는요, 박인환 문학축제를 개최하고요. 학술 프로그램과 문학창작, 시민참여 행사를 결합한 종합문학축제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인제군 문화재단 관계자는 탄생 100주년과 작고 70주기를 동시에 맞이하는 올해는 박인환 시인의 문학적 가치를 재정립하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제가 지난번 식쿵에서 아마 박인환 시인을 조명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었는데요. 박인환 시인 하면은 또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시인이 김수영 시인이기도 합니다. 동시대에 살았으면서요. 참 김수영으로 인해서 박인환이 많이 가려진 면도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지금 재조명하는 작업을 많이 해서 지금은 또 다른 면으로 우리에게 박인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을 방문하면 박인환 문학축제 다녀오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소개해봤습니다. 여러분들과 시를 나누고 문학 소식을 전하는 사이에 시간이 다 됐네요. 다음 주에 더 밝은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로 쿵 하는 시간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학으로 삶과 마음을 공유하는 시쿵. 지금까지 진행의 언제나 김은자였습니다. 정답던 얘기 가슴에 가득하고 푸르른 저 별빛도 외로워라 사랑했기에 멀리 떠난 님은 언제나 모습 꿈속에 있네 먹구름 물고 잔소리 친다 해도 바람 따라 제비 돌아오는 날 웃는 마음을 깊이 간직한 채 당신의 마음